많은 사람들이 70세 이후 건강을 유지하려면 걷기를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의료 전문가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린다면 어떨까요? 걷기는 활동 수준을 유지하는 훌륭한 방법이지만 운동에만 의존하면 노화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노화를 가속화하는 실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는 강인함을 유지하고 균형을 유지하며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단순히 걷는 것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걷기에만 과도하게 의존하고 다른 중요한 유형의 움직임을 무시하면 근육 약화, 관절 스트레스 및 낙상 가능성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은 70세 이후에는 걷기를 줄이고 대신 이 5가지 측면에 집중해야 한다고 권장합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수록 힘, 에너지, 독립성을 유지하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히 걷는 것보다 집중해야 할 5가지 필수 영역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조정을 통해 이동성을 향상하고 뼈를 보호하며 잠재적으로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요점은 거의 논의되지 않지만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벨을 활성화하여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하나 남겨주세요. 팬이 아닌 경우 댓글에 0을 입력해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동영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뛰어들어 봅시다. 걷기는 이동성을 유지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노력의 유일한 초점이라면 근육량 손실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 근육 감소 증으로 알려진 근육량의 점진적인 감소는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문제로 나타납니다. 혼자 걷는 것은 근육을 키우는 데 별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주로 하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근육이 힘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저항력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료 전문가들은 70세 이후에는 근력 운동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근육 손실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균형을 강화하며 부상과 낙상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힘을 유지합니다. 무거운 식료품 봉지를 어려움 없이 들어올릴 수 있고 도움 없이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완고한 병을 쉽게 열 수 있다면 근육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단한 작업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 보인다면 이는 아마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근육이 점진적으로 약화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힘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몸이 힘을 잃기 시작할 것입니다. 74세인 로버트와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충분하다고 믿고 매일 산책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때는 수월하게 느껴졌던 상자를 들어올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는 것이 전보다 더 힘들어졌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것을 나이가 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의사는 근육 손실이 단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근육을 누르는 것을 자제할 때 더 빨리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가벼운 저항 밴드, 맨몸 스쿼트, 간단한 덤벨 운동 등 기본적인 근력 운동을 자신의 계획에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중요한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그는 하루 동안 힘이 증가하고 안정성이 향상되었으며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이 향상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력 운동은 체육관에서 무거운 역기를 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저항 밴드를 사용하여 스쿼트나 카운터에 대고 팔굽혀펴기 등 체중 운동을 수행하거나 집안 물건을 들어올리는 것은 매우 간단할 수 있습니다. 점진적인 저항이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활동과 참여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만 근육을 밀어냅니다.
장점은 단순한 힘 그 이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을 보존하는 것은 기대 수명 연장, 이동성 향상, 뇌 건강 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의 근력을 평가하려면 이렇게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서세요. 이 작업을 쉽게 수행할 수 있다면 이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했다면 지금은 힘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할 적절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걷기는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반드시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너무 늦을 때까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70세가 되면 낙상을 예방하는 것이 건강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낙상은 노인의 심각한 부상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낙상은 다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균형이 부족해서 발생합니다. 균형 훈련을 소홀히 하면 넘어지거나 걸려 넘어지거나 위험한 낙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의도치 않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수년 동안 걸어왔기 때문에 균형이 완벽할 것이라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균형은 그 자체로 견고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걷기는 균형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운동만큼 효과적으로 발목 및 코어의 작은 안정화 근육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균형이 손상되면 사소한 실수라도 완전히 회복하는 데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추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양말을 신기 위해 한 발로 균형을 잡았거나 높은 선반에서 물건을 짚기 위해 스트레칭을 했던 가장 최근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안정감을 느꼈나요? 아니면 뭔가를 붙잡아야 했나요? 많은 사람들은 낙상이라는 위기 상황에 직면할 때까지 자신의 균형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불안정하고 경계심을 느끼게 만듭니다. 76세의 에더드와 같은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항상 활력이 넘쳤지만 어느 날 연석에서 발을 디딜 때 발이 어색하게 착지하여 예기치 않게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는 제때의 간신히 자신을 멈출 수 있었지만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의사는 그에게 한 발로 서기, 체중을 좌우로 옮기는 것, 통제된 움직임 연습과 같은 기본적인 균형 운동이 그의 안정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그는 자신의 움직임이 더 강해지고 안정되고 점점 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체육관이나 특별한 장비 없이도 균형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발로 균형 잡기, 뒤꿈치부터 발끝까지 직선으로 걷기, 느리고 의도적인 체중 이동과 같은 기본 동작은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장점은 단순히 낙상을 예방하는 것 이상으로 확장됩니다. 균형이 강화되면 자세가 개선되고 반사신경이 강화되며 조정력이 향상되어 각 움직임이 더욱 유연하고 정밀하게 느껴집니다. 균형을 평가하려면 지지대 가까이에 몸을 위치시키고 바닥에서 한 발을 들어 올리십시오. 최소 10초 동안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간단해 보인다면 이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 잔액에 약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예전만큼 잘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걷기와 같은 간단한 활동조차도 더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할 수 있으며 우리의 에너지 수준은 매일 감소합니다. 머리를 돌리는 것이 예전보다 더 제한적으로 느껴지거나 신발을 묶기 위해 몸을 굽히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면 유연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동성이 감소함에 따라 독립성이 뒤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동성의 쇠퇴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까지 이동성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혼자서 걷는 것은 근육을 완전히 스트레칭시키지 못하고 관절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움직임 패턴을 모두 활성화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들이 70세 이후에는 유연성과 이동성 운동을 우선시하는 것이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불편함이나 부담 없이 일상 업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차량 뒷좌석에 있는 물건을 집으려고 손을 뻗었거나 재킷을 입으려고 했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매끄러웠나요? 아니면 딱딱한 느낌이 들었나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소한 조정이 단지 나이가 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하여 이를 간과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은 근육과 결합 조직이 점차 수축되어 유연성이 조금씩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78세의 올터와 같은 개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매일 산책을 계속했지만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전보다 더 경직된 느낌을 점차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바닥에 있는 무언가를 집으려고 몸을 숙이던 그는 평소보다 무릎을 더 많이 굽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의사는 그에게 운동 능력 상실이 단지 노화의 결과만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관절의 제한된 사용과 전체 동작 범위를 최대화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올터는 일상생활의 부드러운 스트레칭, 조절된 움직임, 관절 운동을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그는 느슨해짐과 편안함이 더해졌으며 자세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 것을 경험했습니다. 유연성 운동은 단지 앉아서 잠시 동안 발가락에 닿는 것이 아닙니다. 요가에서 영감을 받은 역동적인 스트레칭, 제어된 회전, 부드러운 움직임은 여러분의 경험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목 회전, 어깨 굴리기, 무릎에서 가슴까지 스트레칭 또는 발목원 운동과 같은 간단한 운동을 하면 관절 윤활을 유지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점은 단지 강성 감소를 경험하는 것 이상으로 확장됩니다. 유연성이 증가하면 불편함이 줄어들고 혈류가 향상되고 정렬이 향상되며 낙상의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유연성을 평가하려면 똑바로 서서 점차적으로 머리를 한쪽으로 최대한 돌린 다음 반대쪽으로 돌립니다. 매끄러워요. 아니면 뭔가 답답함을 느끼나요? 한계를 관찰한다는 것은 유연성이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지금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동성 상실은 잊혀진 결론이 아닙니다. 매일 단 몇 분만 전용 스트레칭을 하면 앞으로 수년 동안 젊고 움직이며 통증 없는 신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걷기가 주요 운동이라면 유연성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유연한 움직임을 보장하는 것은 70세 이후에도 활동적이고 자급자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아직도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고 이러한 통찰력에 감사하고 계시다면 아래 3번과 함께 댓글을 남겨 참석을 보여주세요.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걷기는 다리를 활동적으로 유지할 수 있지만 코어 근력 강화나 자세 개선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은 70세 이후에는 필수적입니다. 견고한 코어는 단순히 복근을 정의하는 것 이상입니다. 안정성을 유지하고 허리 통증을 방지하며 움직이는 동안 척추가 정렬된 상태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약한 코어는 허리 통증, 균형 문제 또는 걷는 동안 앞으로 몸을 기울이는 경향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넘어질 위험을 높이고 관절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전에 없던 불편함과 통증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까지 자세 강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구부정한 자세가 증가하거나 허리가 뻣뻣해지거나 오랫동안 직립 자세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는 코어 근육이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혼자 걷는 것은 복부와 허리의 심부 안정화 근육을 완전히 활성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 전문가들은 70세 이후에는 코어 운동과 자세 운동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75세인 해롤드와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항상 활동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일 걷는데도 불구하고 어깨가 점점 둥그러지고 허리가 점점 긴장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나쁜 자세로 인해 척추와 관절에 추가적인 부담이 가해져 지속적인 강직과 불균형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해럴드는 앉아서 하는 골반 기울기, 선자세 재설정, 복부 보조기와 같은 부드러운 코어 활성화 운동을 자신의 루틴에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에 그는 허리 통증이 감소하고 자세가 향상되었으며 심지어 호흡 능력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코어 운동은 체육관이나 특별한 장비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벽에 똑바로 서기, 앉은 상태에서 하복부 근육 활성화, 느린 속도로 움직이기 및 제어된 회전 수행과 같은 기본 동작은 척추 정렬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깊은 안정화 근육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단순한 자세 개선 이상의 것입니다. 복부 근육이 내부 장기를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견고한 코어는 균형 향상, 관절 스트레스 감소, 소화 개선에 기여합니다. 코어 근력을 평가하려면 벽에 기대어 등이 평평하고 머리, 어깨, 엉덩이가 표면에 닿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자세를 쉽게 유지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일어서기 위해 몸을 밀어야 할 것 같나요? 이상해 보인다면 자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코어 강화는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좋은 자세와 강한 코어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부상을 예방하며 젊은 모습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동안 걷기에만 의존해 운동했다면 이제 진정으로 근력과 안정성을 지원하는 근육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걷기는 활동 수준을 유지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운동 수단이 되면 특히 70세 이후에는 관절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악화되고 관절액이 감소하며 충격 흡수 효율이 떨어집니다. 많은 노인들이 평생 활동적임에도 불구하고 무릎이 뻣뻣해지고 엉덩이가 아프거나 발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실제로 걷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닙니다. 혼자 걷는 것은 신체에 필요한 관절 지원이 부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절통이 단지 나이가 들면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경직과 불편함이 더 빨리 발생합니다. 걷는 것이 때로는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긴장을 유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에 미치는 영향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동일한 관절에 반복적으로 지속적인 충격이 가해지면서 이 문제가 악화되기 때문에 이제 의료 전문가들은 70세 이후에는 걷기를 줄이고 관절을 강화하고 보호하는 충격이 적은 활동에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가장 최근에 장시간 걷기를 완료한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활력과 편안함을 경험했습니까? 아니면 관절 통증, 압박감 또는 지속적인 불안감을 느꼈습니까? 걷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한다면 관절에 더 나은 지지가 필요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77세의 레이먼드와 같은 개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건강한 선택이라고 믿으며 매일 걸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무릎이 뻣뻣해지고 허리에 지속적인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의사는 관절의 반복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대신 충격이 적은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벼운 수영, 사이클링,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단 몇 주 만에 그의 통증은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유지되었습니다.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부드러운 움직임에는 수중 운동, 자전거 타기, 태극권, 의자에 앉아 기본적인 스트레칭 등의 활동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관절의 순환을 향상시키고 윤활을 촉진하며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감한 부위의 긴장을 최소화합니다. 장점은 단순한 통증 완화 그 이상입니다. 지금 관절을 관리하면 향후 이동성이 향상되고 강성이 감소하며 이동 용이성이 향상됩니다. 관절 상태를 평가하려면 의자에 앉아 손에 의지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일어나십시오. 무릎과 엉덩이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움직임이 유동적입니까? 아니면 경직되고 불편해 보입니까?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는 관절에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충격이 적은 움직임으로 전환하면 모든 것이 진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관절을 강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단순히 불편함을 없애는 것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자율성을 보호하며 취하는 각 단계가 불편하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걷기에만 집중했다면 관절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방해가 아닌 지지하는 움직임을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전히 이러한 통찰력에 관심을 갖고 감사하고 계시다면 아래 숫자 5를 댓글로 남겨 참석 사실을 알려주세요. 이제 토론을 마무리하고 성찰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비디오를 마무리하면서 잠시 멈춰서 이 5가지 우선순위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운동을 걷기에만 의존해왔다면 근력, 이동성 및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해 신체가 단순한 걷기 이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70세가 되면 근육량 보호, 균형 강화, 유연성 강화, 코어 강화, 관절 긴장 최소화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앞으로 수년 동안 귀하의 활동과 독립성을 진정으로 유지해주는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나이에 상관없이 신체의 능력이 계속해서 향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력, 균형, 유연성, 자세 중 무엇에 중점을 두든 상관없이 사소한 조정만으로도 움직임, 감정,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독립성을 유지하는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 균형과 관절 건강은 갑자기 악화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전개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긍정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속도를 늦추거나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영역 중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근력, 균형, 이동성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우리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한 가지와 이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귀하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므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해 주십시오. 귀하의 의견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고 고양시킵니다. 이 영상이 즐겁고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귀하의 지원을 통해 우리는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 귀중한 콘텐츠를 계속 생산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시청에 감사드리며 다음 동영상에서도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